자, 국제일의 매거진 B, 화요일은 화제 현장, 화제 인물 만나봅니다. 매거진 초대석 함께하죠. 여러분 혹시 문호성이라는 지명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기장의 5마을을 하나로 엮어 부르는 이름이라는데, 이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은 잡지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수다로 시작해 문호성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들까지, 오늘은 로컬 매거진 문호성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 중인 최재영 문동 현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님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코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동생활권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 현장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디님 먼저 문호성이라는 이름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부터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지명이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인 위치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광읍에서 임낭해수욕장 사이까지의 구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을 안에는 이 구역 안에는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이렇게 5개의 마을이 있는데, 네. 이 5개의 마을을 묶어서 이제 예로부터 문호동 혹은 문호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앞에 문자가 붙는 이유는 이 지역에 뭐 가운데 정도의 문산이라고 이제 예로부터 이름이 붙어 있는 산이 있었는데, 아마 이 문에서 이름이 이제 붙어서 문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그걸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매거진을 만들면서 억지로 좀 정리를 해보기는 했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들을 쫙 나열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좀 구전되어 온 지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호성을 만든 곳이 문동생활권 앵커 조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앵커라는 말 자체가 이 닻을 의미하는 네, 맞습니다. 네. 문동에서 실제로 머물면서 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채널인가요? 이제 이 앵커 조직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면은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사업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이고 부산시 기장군 그리고 저희 앵커 조직 그리고 이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 주민 조직 이렇게 이 사업의 구성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어촌의 경제 활성화 혹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활 서비스 개편이라든지 지금 꽤나 고령화돼 있는 그 어촌의 환경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신나게 바꿔보자, 이런 취지의 해양수산부 사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해양수산부나 기장군이나 부산시처럼 공공기관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이 그냥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처럼 이제 저희는 문화예술 플랜B라는 회사 그리고 로컬 바이 로컬이라는 회사 두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앵커 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라는 말처럼 그 공공기관과 주민 사이에 닻을 내려서 이제 연결하고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잡지다. 네. 그간 부산에서 로컬을 이야기하는 잡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문호성은 어떤 지역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금 설명드린 그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매거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네. 이 사업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이제 효과가 느껴지는 하드웨어 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들의 일상이나 어떤 삶이 좀 더 신나게 혹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파도 시장이라든지 뭐 원예 교실, 한교 교실, 파도 치유 체조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 지역을 좀 알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서 외부 인구가 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네. 이제 시도하게 된 게 로컬 매거진 문호성입니다. 뭐 원예교실, 파도치유 체조반, 파도시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파도치유 체조반은 무슨 반이에요? 네, 이게 이제 파도치유 체조반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텐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강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뭔가 건강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뭐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스트레칭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이제 늘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드려도 뭐 루테인이니 오메가3니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런 얘기는 됐다. 뭐 네네. 하셔서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 이제 체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체조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미역이나 다시마 양식 혹은 쪽파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서 동작을 좀 따와서 그걸 가지고 체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와, 체조를 만들어 보자. 신선하다. 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함께 그 체조 만드는 과정에 다 어떻게 보면 안무를 짜는 것과 좀 비슷하게 참여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노래도 좀 만들어서 뮤직비디오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그냥 다 해서 드리면은 서로 편하긴 한데 뭐 그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그런 지역 사업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함께 이제 처음부터 과정을 계속 같이 나누고 그리고 결과물도 함께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체조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뭘 한다고 하시니까 스포츠 댄스 같은 걸 하는 줄 알고 오신 분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심심하니까 오신 분도 있고 뭐 건강이 좀 나아질까 하는 욕심으로 이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뭔가 이 어르신들이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남자분 여자분들 모아놓으면 정말 남녀 유별이 심하세요. 그래서 서로 딱 따로 앉고 뭔가 되게 남사스러워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중간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문건호라고 반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기획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간에서 워낙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들 되게 신나게 하시고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너무 즐겁게 막 이게 쪽파밭 사이에서 막 체조를 하고 하시거든요. 방파제에서도 막 그런 동작을 하고 해서 뭐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물이죠. 또 제가 신기했던 거는 이 창간호 구성이었거든요. 앞표지는 문동의 낮, 뒷표지는 문동의 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잡지를 넘기다 보면 하루를 함께 살아가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호는 문호성 속으로라는 제목처럼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문호성은 어떤 마을인가요, 코디님? 일단 말씀해주신 잡지의 이제 주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앞에 문동 생활권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문호성 중에서도 문동이라는 지역이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창간호로는 이제 문동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낮과 밤이 문동이 모습이 되게 다르다. 낮에는 주민분들이 엄청 열심히 양식업을 하시고 뭐 쪽파 농사를 지으시고 되게 활기차게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밤이 되면 엄청 어둡고 조용해져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거는 외부인들이거든요. 차박을 하신다든지 뭐 밤낚시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풍경이 되게 다른데 이거에 좀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낮 시간에는 이제 문호성의 그런 풍경들을 소개하고 또 밤 시간에는 외부인으로서 이제 이 마을에 왔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감정들 혹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했고요. 2호에서는 문동을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문호성 전체로 이제 좀 권역을 넓혀서 각 마을을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컬 매거진 문호성의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아무래도 홍보고 지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 뭐 엄청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뭐 역사적인 문헌적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이 매거진을 통해서 좀 최대한 많이 기록을 남겨놓고 이야기를 좀 남겨놓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매거진도 만들고 있고 이런 매거진이 또 이 문호성 지역을 제일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면 되겠죠. 특히 2호에 실린 이장들의 수다 코너, 이장님들의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재미가 컸는데 이 코너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또 취재하면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호가 문호성 전체를 소개하면서 또 문호성 내 각 5개 마을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그 각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고 그 마을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섯 마을 이장님들을 섭외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시골에 있는 이장을 굉장히 좀 나쁘게 묘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주민들이 이용해 먹는다든지 뭐 되게 좀 나이티나게 속된 말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을에서 2년 정도 가까이 지내면서 느낀 이제 이장님들은 일단은 마을에 거의 뭐 선대를 올라가면 막 7대째, 6대째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마을에서? 네네네. 그게 뭐 시간으로 세월로 따지면 몇백 년에 해당하는 그렇군요. 세월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마을의 애착이 정말 크시고 주민들하고도 너무 그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진심이세요. 그래서 이장이 방송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되게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것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게 되죠. 이제 뭐 인터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냐 하면은 다섯 마을 이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다른 거 없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안녕히 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고령화돼 있는 이제 인구다 보니까 그 안녕이라는 어떤 일상적인 말이 조금 되게 다르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좀 여러 가지 저도 좀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기른 쪽파와 해수탕에서 오가는 말들, 뭐 수석집 풍경까지. 잡지를 읽다 보면 문호성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것도 뭐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현장에 이제 사무실을 개소한 게 2023년 9월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사실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 동안은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엄청 뒤지기도 하고 주민들을 이제 계속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정보를 쌓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뭐 이 지역이 예로부터 이제 돌로 유명했다. 그리고 양식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쪽파 농사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을에 문호성 해수탕이라고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쫙 그냥 무작위로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매거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이 아이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홍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알려졌을 때 가치 있는 이야기일까 생각을 하면서 골라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을 위해서 따로 뭔가 이야기를 모은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처음 1차년도에 와가지고 최대한 정보를 많이 끌어모으려고 쌓아놓던 것들이 지금 이제 매거진의 형식으로 다시 재배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뭐 매거진 형식들과 차별점을 두고 싶었을 거고 또 문호성만의 색깔도 고민하셨을 텐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잡지라고 이제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경 사진 쫙 나오고 뭐 지역의 대표자들 인터뷰 좀 실려 있고 특산물 소개하고 뭐 맛집 스테이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 지역 홍보라는 목적 아래서 매거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됐고 다만 이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를 둬보자. 그냥 큰 고민 없이 딱딱하게 이것들을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이제 이거 각각의 이야기가 매력적인 동시에 연결됐을 때 훨씬 더 좀 두터운 깊이를 줄 수 있는 매거진을 만들고 싶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1호에도 다시마를 다뤘고 2호에도 쪽파를 다루는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소개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이제 박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쓰신 전문적인 칼럼을 싣고 두 번째에는 현업에서 이제 이걸 하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나 그분들의 일기 형식으로 이제 싣고 세 번째는 외부의 이제 식당의 셰프님이 오셔서 주민에게 이것과 관련된 레시피를 배우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배우시는 거죠, 셰프님들이. 그런 세 가지 콘텐츠를 연결해서 이제 배치하는 방식,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정보 나열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 안에서 좀 두터운 재미를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신경 많이 썼던 건 아무래도 디자인인데요. 이제 뭔가 공공사업과 관련된 매거진 혹은 콘텐츠들의 결과에는 항상 디자인이 뭐 재미가 없다. 뭐 좀 고리타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 역시도 매거진 관련 회사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서
내가 좀 들고 가고 싶은 매거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있는 그라핀 스튜디오라고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대표님이신 조성익 대표님이랑 진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표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두 번째 호 같은 경우에는 88 올림픽에서 조금 저희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레트로 컨셉으로 조금 이제 잡아보자 했고 문호성의 각 5마을에 색을 좀 부여를 해서 그 5가지 색을 컨셉으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응이 좀 좋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엄청난 고민과 또 회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제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네, 노력들이 맞습니다. 묻어나 있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디님, 요즘 잡지라고 했을 때 웹진이나 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잡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종이 잡지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취향도 이제 좀 반영이 되는데 네. 제가 일단 종이 잡지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전 근무지도 이제 종이 잡지를 만드는 회사였어서 이 인쇄 매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이 되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쇄 매체라는 게 결국 그 물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야 하냐. 집에 어떤 그 집에 조금의 부피를 왜 얘가 차지하도록 우리가 놔둬야 되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거진을 두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문호성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이제 마음이 좀 많이 깊어진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온라인 콘텐츠를 무조건 뭐 무시한다든지 온라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오랫동안 소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오프라인 콘텐츠 이제 인쇄 매체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호성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을 간직하는 방식에는 온라인 결과물 형태보다는 오프라인 결과물의 형태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매거진을 좀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뭐 코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 자체가 고령 사회 또 뭐 초고령 사회 이렇게도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뭐 수치로 보이지 않는 현실들을 직접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마음에 와닿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1차 연도에 이제 제일 처음 진행했던 것들이 문호성 중에 문동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 전수조사를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1차 연도라고 하면 2023년. 3년에서 이제 2024년까지 4년 초까지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하고 보니까 평균 연령이 거의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 평균이 그런 상황이고 40대가 마을에 5명이 안 됩니다. 이제 다 그 위로 계신 거죠, 주민들이. 30대는 아예 없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고민하면서 저희 사업의 이제 제일 목적이 신규 인구가 이제 유입을 해서 이 지역에서 살게 한다든지 혹은 일하고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없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분들이 어르신들끼리만 살기 때문에 너무 정적으로 이제 마을이 흘러간다든지 혹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어디를 갈 때 되게 힘드세요. 뭐 버스도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교통편이 이제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이분들이 초고령인 동시에 너무 바쁘세요.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하시거든요. 아직도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가 없는 마을에 가까워서 사실 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일을 해오셨던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습관처럼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 일만 하시면서 세월을 보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뭔가 좀 기회를 마련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어른들을 제가 상상해봤을 때 이제 70대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렇죠? 60대, 70대 분들. 그러면 적어도 농어촌 지역에서 20년
뭐 30년, 40년 이렇게 일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유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30, 40대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거에 네.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미역이나 다시마 관련된 양식 관련된 이제 그 기술들이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역사하고 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네. 이제 좀 현실적인 일단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정말로 젊은 세대가 와서 배우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부동산 값이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지역이 쉽게 정착하러 들어오기가 젊은 인구가 많이 비싸요.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요? 이게 바다를 또 끼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 바다가 조금이라도 접해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농사도 그렇고 해양 관련 양식도 그렇고 이제 초기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일들인데 사실 요즘에 이 뭐 2030 세대가 그런 목돈을 가지고 있기가 또 쉽지 않은 않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업로드가 됐는데요. 네. 저희 이제 유튜브에 그 문동 어촌 친화력 증진 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일단은 미역이랑 다시마 쪽파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 종사하시는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작업 현장도 좀 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기록물 형태로 보존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니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보면 분명히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장인처럼 되는데 네. 이 기술들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네. 끊기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유입되고 그 기술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업들 또 우리 코디님께서 이제 3년간 지속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일 것 같아요. 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이런 류의 사업을 할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네. 저희 역시도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고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4년짜리 사업이었는데 벌써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2년 뒤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좀 유의미하게 뭔가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에 이제 본 사업을 일단 잘하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이 본 사업의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와야 또 다른 가능성들이 이제 마련될 수 있고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본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뭐 이상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이용하시면서 이 사업에서 어떤 잡아놓은 구조를 이용하시면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건 역시도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영도 깡깡이 예술 마을 같은 것도 이제 저희 플랜 B에서 이제 좀 투여가 돼서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 대상으로 뭐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해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주민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주민분들은 실제로 마을 해설사가 되셔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뭔가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멋있게 해설을 마을 전체를 소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온 상태지만 자생적으로 그 마을이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문호성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오랫동안 기간을 잡으면서 이제 좀 있다가 혹여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제 자생적으로 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깡깡이 예술마을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께서 설명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고 네, 또 네, 홍보가 잘 될 네, 거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좀 들려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금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국 전체 그리고 앵커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빠르면 2년 혹은 이제 몇 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르신들을 계속 상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제
매일같이 하게 되는 생각이 이별을 되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별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업 마무리를 잘하는 게 일단 제일 잘하는 이별일 텐데 그거 외에도 이제 이 마을에 계속 있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이제 어떤 잔상들이나 풍경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다시 찾아와서 기분 좋게 마주할 수 있고 어르신들하고도 오랜만에 인사드렸을 때 서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으려면은 저희가 이제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별을 위한 기록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또 기록한다는 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붙잡는 일이죠. 잡지 문호성 덕분에 이 지역의 이야기가 우리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의 소중한 기술을 이어받을 세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매거진 초대석 최재영 문동현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코디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